등줄기에 땀이 줄줄, 이불이나 속옷이 축축하게 젖어서 잠도 깨버립니다. 자다가 등짝이 뜨거워서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런데 잘 때 식은땀을 흘리는 경험은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원인을 알아보고 오늘은 식은땀 없이 자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PT 최태선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식은땀은 숙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숙면을 취하려면 체온이 약 1도에서 2도 정도 낮아져야 합니다. 여기서 체온은 우리 피부의 온도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의 심부 체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심부 체온을 낮추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초신경의 확장입니다.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잠이 잘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이유는 우리 몸의 팔과 다리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속 깊은 심부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땀을 흘리는 겁니다.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 이불을 덮고 땀을 빼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땀을 통해 체온이 떨어지는 원리인 거죠. 만약 말초신경이 잘 확장되지 않거나 이 체온이 지나치게 높으면 심부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럴 때 몸은 스스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식은땀을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은땀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성의 식은땀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갱년기 증상과 폐경. 갱년기 여성 중 80%는 식은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갱년기와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집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식 기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호르몬은 뼈를 튼튼히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피부까지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는 기억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자율신경계 균형도 깨지고요. 그로 인해서 교감신경도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체온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체온이 상체로 몰리면서 얼굴과 목 부위에 이 붉어지는 신호가 나타나죠. 이걸 우리가 안면 홍조라고 말합니다. 제 회원 중에도 이러한 신체 변화에 답답함과 불안이 유발되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불안과 스트레스는 더 많은 땀을 흘리게 하고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악순환까지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호르몬 변동과 월경 주기. 생리가 다가오면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죠. 일부 여성들은 이 생리 직전에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 현상은 흔히 생리전 증후군 PM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식은땀 때문에 잠들기가 어렵거나 겨우 잠들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자주 깨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복용하고 계신 약물. 나이가 들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다 보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한 알, 두 알 시작했던 약이 어느새 3알, 4알, 5알 늘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용하는 이 약이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식은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제나 이브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약 중에 하나겠죠. 또한 항우울제 같은 일부 약물들도 식은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의 대사 기능을 높이고 흥분 상태를 유발하는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약물과 당뇨병 환자들이 복용하는 혈당 강화제 같은 약물들도 식은땀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로 인해 나타나는 그 식은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담당 의사에게 약물을 보여주고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 처방 말고
갱년기라면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면 시간과 환경이에요. 갱년기 여성의 2명 중 1명은 불면증을 겪고 있을 정도로 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더워서 잠에서 깬다거나 입면 자체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안면 홍조와 이 야간에 흘리는 식은땀이 계속되면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로 인해 잠들 기회를 놓치게 되죠. 결국 다음날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똑같이 맞추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시에 잠들기 위해서 11시에 수면을 준비하고 누워서 아침에 7시에 기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갱년기 불면증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전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으니 더보기나 댓글란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근력 운동. 걷기나 산책 같은 활동도 좋지만 갱년기 증상의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근력 운동만으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많습니다. 스웨덴에서 안면 홍조와 이 야간 발한 증상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가 있었는데요.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었어요. 한 그룹은 15주 동안 근력 운동을 했고 다른 한 그룹은 평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 횟수가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운동이 좋다고 해서 또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안 좋죠. 맨손 운동부터 시작해서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같은 큰 근육 중심으로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한 겁니다. 적당한 강도로 꾸준하게 해야 하는 거. 주 2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아침에 10분 이상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을 쬐는 것 자체가 공짜로 먹는 영양제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비타민 D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는 따로 우리가 햇볕을 쬐지 않는 이상 생성되지도 않고 약물로 흡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굳이 약물을 쓰는 것보다 내가 밖에 나가서 혹은 창밖에서 이 손과 다리 살짝만 햇볕에 노출만 시켜도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고 그 다음에 합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갱년기 여성이 왜 이 햇빛이 중요할까요? 바로 골다공증 예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 흡수가 부족하면 제대로 뼈가 튼튼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칼슘 식품을 섭취를 하면서도 동시에 햇볕을 쬐서 비타민 D를 합성 흡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이 비타민 D는 여러분들의 그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울감도 줄여주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라서 날씨가 조금 춥지만은 밖에 나가서 10분이라도 걸으시면서 산책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관리해드리는 회원분들 중 70%가 중년의 여성분들이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고 들으며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다른 선진국들의 선례들과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같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동을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요.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보고 실행한다면 다음 날, 다음 달, 다음 해에 지금 이 순간보다도 훨씬 건강한 몸을 갖고 병원도 덜 다니고 항상 여유와 웃음이 이어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늙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 주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노화를 천천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들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